당신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한 저 2.5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한 5점 정도 바쁘기도 하고 워낙 여유가 없어서 행복을 찾을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행복을 찾아서 우리나라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5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15에서 29세 사이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38개국 가운데 34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6.04점으로 6.71점인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죠. 또한 정신건강 지표 역시 좋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분유를 가리키는 지표인 우울감 경험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청년 세대인 19에서 29세와 30에서 39세가 높게 나타났는데요. 19에서 29세가 16.3%로 가장 높고 30에서 39세가 11.6%로 그 뒤를 잇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린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점점 행복과 멀어지고 있죠. 왜 청년들은 행복하지 못할까요? 행복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먼저 그들의 미소를 앗아가는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들의 삶 속엔 불안과 비교, 그리고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3학년 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의 진로와 직업을 갖는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좀 큰 것 같고 좀 맞는 길인가 하는 고민이 큰 것 같습니다. 취업, 내 집 마련, 노후 준비. 청년들 앞에 놓인 과제는 어느 세대보다 무겁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3분기에 45.3%였던 거에 비해 올해 5월엔 43.8%로 줄어들고 있죠. 반면 청년 실업률은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3월의 실업률은 7.6%로 지난해 3분기보다 2.5%포인트 높아진 수치입니다. 청년 고용률은 줄어들고 실업률은 오르고 있는 거죠. 게다가 취업 이후에도 AI의 확산과 자동화로 직무 자체가 사라지는 속도도 빨라져 불안은 계속됩니다. 설령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고민거리는 계속됩니다. 서울 평균 월세는 70만 원을 넘어섰고 청년 중위소득으로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20년 이상 모아야 합니다. 취업도 좀 어렵고 결혼할지 아닐지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네요. 네, 가끔 있어요. 인스타에 여행 가는 사람들 보면 가끔씩 부러워지고 저는 혼자 방에 있어서 우울해졌을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SNS를 보면서 모든 사람의 진실된 모습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나 자신을 비교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박탈감 같은 것 때문에 우울한 적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누군간 여행을 떠나고 다른 누군간 취업에 성공하며 또 누군간 완벽해 보이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린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은 사람의 삶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빛나는 순간들을 마주할수록 우린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선 이걸 사회 비교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사회 비교 이론은 객관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신과 유사한 타인을 기준으로 비교해 스스로를 평가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사회 비교 이론과 관련한 페이스북 이용 행태 분석 연구가 있는데요. 42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는 페이스북 이용 시간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람은 SNS를 많이 사용할수록 다른 사람의 긍정적이고 행복한 사진을 보면서 타인이 항상 즐겁고 좋은 삶을 살고 있단 인상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를 자신의 인생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SNS를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속이는, 자기 정체성을 왜곡하는 그런 형태의 도구로 많이 쓰면서 오히려 지금은 SNS가 더 사람들을 단절시키는 그런 문제가. 비교는 자존감을 갉아먹고 자존감이 낮아진 자리에 행복이 들어설 공간은 없게 되는 거죠. 인류 세대가 존재하면서 항상 인간은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잖아. 무언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건 똑같아. 또 그 불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 조금 다른 거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공부하고 청년들은 모든 걸 혼자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연결된 세대가 가장 외로운 세대이기도 합니다. 2023년 기준 전체 가구의 35.5%가 1인 가구이며 이 중 18.6%가 29세 이하의 청년들이라고 합니다. 혼자 사는 청년이 늘어난 만큼 혼자 감당해야 하는 감정들도 늘어났습니다. 잘 말하진 못하고요. 네, 그냥 저 혼자 잘 GPT랑 얘기를 하던지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안 말하는 편인데요. 저는 혼자서 좀 고민을 오래 한 후에 스스로 좀 결정을 내리는 편인 것 같습니다. 각자의 이유로 청년들은 고민을 말하길 포기합니다. 뱉어내지 못한 우울과 불안은 더욱 깊어지고 행복을 빼앗깁니다. 그렇다면 우린 어디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구체적으로 딱 하나 예를 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천천히 사회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하면 그나마 좀 더 청년들이 덜 외롭지 않을까. 청년의 행복을 앗아가는 사회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과 더불어 사소한 행복을 찾아주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갖고 있는 그런 소소한 취미 등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제가 최근에 덕질을 시작해서 제가 지금 좋아하는 아이돌이 저에게 소소한 행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날 일정이 없을 때 늦잠 자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그때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느껴지는 그 여유를 즐기는 게 행복인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이 따갑게 쬐를 때나 혹은 바람이 시원할 때 행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꼽은 행복은 생각보다 작고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린 행복의 크기를 너무 크게 잡아온 건 아닐까요? 우린 행복할 자격이 없었던 게 아니라 행복할 여유가 없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청년들이 짊어진 무게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창한 꿈보다 사소한 것들이 모여 하루를 버티게 하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 삶이 됩니다. 인간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는 무언가를 이뤄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복잡한 세상에 지치고 무뎌져 어지러워하는 우리들 설레고 벅차던 처음에